처음에는 이 난청이 어떻게 오냐면 갈비집에서 띵동 누르면 예 손님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 크리스찬 갈비집인가?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나 머리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거든요. 나 살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귀인지를 알아듣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에 어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요. 왜 수술을 했냐면 이제 귀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는 수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술을 했어요. 고막에다가 관을 뚫어서 튜브를 삽입을 2개를 했어요. 왜냐면 자꾸 이제 저한테 어떤 게 생기냐면 난청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기야 그러고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저는 올해 이제 40이 됐으니까 예, 50 됐습니다. 참 오늘 좀 못돼본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난청이 어떻게 오냐면 그 약간 사오정처럼 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는 거 있잖아요. 네. 갈비집에서 되게 큰 데인데 띵동 누르면 예 손님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 크리스찬 갈비집인가? 왜 띵동을 눌렀는데 예수님? 근데 이게 예수님 예손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여러 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기다가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또 저희 아버지가 평생 소리를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유전인가? 왜 이러지? 이런 게 막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여러분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뭐라고 했는데 그게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콘서트홀이 작지만 이제 보통 일반 콘서트홀은 1000명, 1500명이 오시니까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안 들리는 게 별로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나에 집중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계속 나빠진 거예요. 병원에 이제 갔는데 고막 안쪽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면서 뭔가 중이염이 생기고 이제 문제들이 각각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막을 찢어서 관을 2개를 받고 이걸 바람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달, 2달이 지났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로 헤어진다고 그래요? 성격 차이죠. 근데 성격 차이는 되게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소통이 안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고 사업 파트너도 그렇고 우리는 소통이 안 돼. 근데 이제 연인인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랑 이렇게 안 맞는구나.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뭐 어떤 남자 원하세요? 어떤 남자 원하세요? 그럼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원해요. 남자들은 질서 지킨 사람이 좋아요. 대화는 안 해도 돼. 그냥 침묵해도 돼. 침묵해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남자들은. 남자분들 제 얘기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이제 남자분들 봐보세요.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의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를 계속 봤기 때문에
예쁘다는 느낌이 무뎌지는 나이 시기가 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여자가 잘 알아듣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남자는 그 이쁘다는 느낌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 결혼하시기 전 분들이라면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시는 여자분하고 결혼하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 지금 결혼했지만 또 할 수 있어요. 자, 진짜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번 결혼한 것 같고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그러기에는 진짜 인생 너무 길고 아까워요. 자, 또 잘 하면 돼요, 정말. 자, 이번에 할 때는 자, 이번에 할 때는 말을 잘 알아듣는 분. 네? 말을 잘 알아듣는 분. 근데 자,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의 구조를 제가 난청을 겪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귀의 간단한 순서가 인간의 순서하고 똑같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강연하는데 저 여성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전 누나 네 명 있고 친엄마도 1명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넣어요. 다 형제니까. 솔직히 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뭐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핸드폰 켠데 막 뭐 27개가 와 있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 저 쓰나미 난 줄 알았어요, 쓰나미. 코로나가 다시 왔나. 그 들어가서 보면 뭐 다 뭐 그냥 제 입장에서 보기엔 이런 말을 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근데 여자분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엄청 되게 좋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랬어? 너무 힘들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형 힘들어 그러면 그만둬, 새끼야. 남자들은 좀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형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 이 새끼야, 먹어 이 새끼야.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으라. 비둘기 키우는 남자들은 진짜 먹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주려고 먹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분위기도 먹고. 남자들이 보기엔 왜 뭐 저런 말 계속하지? 했던 말도 하고 막 나 살쪘지? 왜 물어보지? 자기가 아니 저걸 왜 물어봐? 근데 이제 저는 여자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는 몰라도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 코드는 이런 코드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난청의 구조가 되게 간단한데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의 소리가 이게 진동이잖아요. 그럼 이 진동을 고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증폭도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드드득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갖고 가서 그 달팽이관이 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뇌가 전기 신호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안 들리거나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인공와우 수술을 한 거예요. 와우가 와우 이게 아니고요. 달팽이관이라는 뜻이에요. 와우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인공 와우가 나온 거죠. 인공 달팽이관이.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달팽이관 인공 와우가 나온 지가 20년인가 넘었대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달팽이관, 인공 달팽이관이 나왔다는 걸. 그래서 20년 전에는 제가 30살이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귀 안 들리는 남편하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각장애인하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남자하고 사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남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 머리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가 말하는 나 이상하지 않아 라는 게 무슨 말귀인지를 알아듣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신호로 번역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울리다고 말해줘. 이 신호예요. 어울리다고 말해. 나 살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좋아. 아니, 왜 살을 빼려고 그래? 귀엽다니까. 자기 키는 68kg 전후가 귀여워. 난 마른 여자애들 제일 싫어해. 그 말을 해달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봐봐요. 지금 남자들 헛살은 거야. 40년 살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 이제 추석이 다가와요. 엄마 돈 좀 보냈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대부분? 왜 보내? 너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보내. 더 보내. 엄마가 너 힘들게 키웠잖아. 근데 엄마 미안해서 이렇게 말 못하겠어. 이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동은 했는데 이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신호로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가장 중요하게 못 알아듣는 건 제가 뭔 거 같냐면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쉬라는 건지 아니면 좀 이제는 진정성 있게 살라는 건지 이거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난청이 생긴 거죠. 난청이 생기는 건 어느 날 한 번 사고로 되는 것보다 서서히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안 들리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소리가 문제없이 잘 들리는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가? 남편의 소리나 아내의 소리가 들리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들의 소리가 좀 들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는 나의 소리가 들리나? 그러니까 안 들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왜 수술을 결정했냐면요. 난청이 와서가 아니라 이게 안 들리니까 뭐가 꽉 막혀가지고 저 혼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활발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데. 그리고 남 말하면 또 예수님이라고 들리고 또.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억울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난청, 우리의 실제 난청이 와가지고 남의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살아요. 내 세계. 참다가 갑자기 화내고.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수술했잖아요. 인공아웃 수술을.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70년 만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소리를 들을 때 전기신호를 넣을 때 그 영화 있어요. 들리나요라고. 아버지랑 다큐 영화 찍은 거. 인공아웃 수술한 거. 근데 아버지가 소리를 딱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표정을 봤는데 뭔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서 빛이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러면 아버지가 오메 들려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 그러면 저는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언어 재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하고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필리핀 말을 저희가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뜻을 알아듣지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소리는 들리잖아요. 베트남에서 뭐 하고 있다. 요거를 짧게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리시는지. Mình mở kinh doanh ở bê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mình có là 30 địa điểm. 자, 호치민 들었어요? 우리 뭐만 들었어요? 호치민만 들리죠?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려. 근데 호치민만 들리죠? 자, 이게 귀의 현상이에요. 이게 언어 재활이에요. 내가 아는 그 호치민이라는 단어만 그 소리랑 우리가 매칭이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인공아우를 수술을 해도 언어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매칭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엄마가 보통 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글을 모르니까 엄마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글을 쓰면서 호치민, 이게 호치민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센터에 가셔라 했더니 아버지가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제가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가셔라. 돈 아까워서 못 가겠다.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에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페이를 하고 선생님이 찾아오게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싫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시기를 저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거를 모른 거죠? 가장 큰 건 뭐냐면 정보의 부재였었어요. 20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저희 집 식구가 아무도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3급이시거든요, 장애가. 근데 엄마가 아버지 장애인 등록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30년, 40년, 50년 당시에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조금 안 들리는 거지. 그리고 장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장애인 이게 뭔가 확 씌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었는지 자존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얼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내가 살이 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붓기다,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온갖 우리만의 핑계가 있어요. 응? 온갖 우리만의 핑계가 있어. 우리 장애가 있어요. 자, 그럼 등록을 했어요. 그때 30년 전에. 그러면 그 정보를 유관기관하고 연결해서 소식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인공아우라는 거 있는데 어떤 등급이 되면 국가가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알았으면 언어 재활을 자식들이 훨씬 도울 수 있었겠죠. 그땐 자식들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소리만 듣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삶을 마감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숙제를 하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의미로는 그 허무함이 좀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내가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 병원도 가보시고 검진센터도 가보시고 내 마음도 나는 좀 내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이런 데 한번 이렇게 와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데 와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때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런 거네. 너무 나이 먹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강연의 끝으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강사님 저 예전에 되게 힘들 때 많이 들었어요. 그때 막 이혼하려고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혼하고 안 들어요. 강사님 강연. 오케이 바리.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이 제가 하는 이런 류의 강의가 별로 안 들리고 필요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미 뭐 우리가 다 상대적으로 다 재혼하고 다 행복하고 그럼 이제 제 강연 이런 거 들을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좋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